조병과 신세계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사무실도 엄청 바쁘게 보냈는데요. 오늘 목요일 라방 이준원 변호사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질문, 저희 스토리로 질문 올라왔는데요. 결혼 10년 차인데 최근 이사 때문에 가전제품을 다 바꿨는데 지금 남편 폭력으로 집을 나왔어요. 가전이 너무 아까운데 가지러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준원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가전도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뭐 소유권을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예 가져온다고 하시더라도 뭐 함부로 이렇게 다른 지인들과 반출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뭐 본인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과 함께 뭐 필요하신 것들은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집을 나온 상태인데 집을 들어가서 가전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약간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집을 나왔을 때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라고 치면 그게 이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황인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도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할 때 같이 구입한 물건은 공동소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절도죄나 뭐 주거침입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절도는 부부지간에는 처벌을 안 받거든요.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지만 이제 그 재물손괴 부분은 이제 남편이 형사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거면 어차피 이제 상담을 받으실 거 아니세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거 다 이야기하시고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최소 10년은 살아야 유리하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맞는 말인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10년 살아야 유리한가요? 꼭 10년을 살아야 유리한 건 아니고 그 10년 부부 생활 기간 동안에 뭐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이나 그 유지에 대해서 그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그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 비용을 사용해서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아서 그 유지에 기여를 많이 했다면은 재산 분할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년 살아야 유리하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이제 10년 정도,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전업주부라도 이제 남편이 해온 특유재산이라도 거의 반에 가깝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10년 이상 살았다고 해서 꼭 반이 아니에요. 우리 며칠 전에 그 SK 최태원 이혼 사건 판결 났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그 10년 훨씬 이상을 살았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쪽에서 50% 주장했지만 50%가 뭡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거의 전체 재산의 4%, 5%? 요 정도로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크면 그 비율이 확실히 줄어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10년은 그냥 보통 이제 아파트 한 채 있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거의 반에 가깝게 받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질문 중에 보면은 그 스토리 질문, 내 명의 집인데 남편이 비번 바꾸면 그건 열쇠 아저씨 불러서 문 열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 명의 집인데 남편이 그걸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거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어요. 네,
남편이 오히려 큰 비번을 갖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본인 명의 집인데 당연히 이제 불러서 문을 열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의 행동도 그 정당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을 바꾸면 그거 자체가 4명이 집이니까 재물 손괴는 안 될 걸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지세요. 네, 35년 살 동안 남편 빚 갚느라 집 한 번 팔아서 정리해 줬는데요. 또 빚을 지고 빚 갚아달라고 조르는데 지금 집은 제 명의인데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되나요? 이혼을 안 하면 카드사에서 제 명의 집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전에도 빚을 져서 갚아줬는데 또 이번에 빚을 지고 그거를 또 갚아달라고 조르나 봐요. 근데 집은 4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남편 빚을 안 갚아주면 카드사에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하시고, 그리고 4명이 집, 남편이 이제 그전에도 카드 채무 있었고 또 채무 졌는데 재산 분할을 아예 안 해줄 수 있냐? 이거를 문의하시네요. 먼저 처음 질문해 주신 부분은 카드사에서 이제 지금 질문자 명의의 집에 압류할 수 있냐고 네. 여쭤보셨는데 네. 그 부분은 일단 채무자와 그 집 명의자의 그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해주시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그런 빚을 갚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기여도에서 주장을 하시면은 네. 그 상당히 유리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환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그 부인 명의 집에 남편 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고요. 네, 우리나라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다만 부인분이 카드사에 내가 부인이니까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채무를 이제 인정하시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갚아준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지금 아예 안 주기는 어려워요. 예, 하지만 이게 채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데 기여도에 반영이 돼서 이제 부인분한테 훨씬 유리하게 재산 분할은 되세요. 네,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서 이거 대출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소 위조가 될 그쵸. 수 있고, 위조사무소 행사죄, 예. 사기죄도 사기죄. 네. 아이고. 고려해보자면은 그러게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면은 처벌이 되겠는데 이거는 벌금형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하시려면 가능한 상황이시네요. 아내가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외도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도 5살인데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크고 아이는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친자관계 정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아이가 5살 때까지 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친자관계 아니라고 하는 거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네.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절차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친생 부인이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이제 제기해서 내 아이가 아닌 부분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이제 제외시킬 수 있고, 또 부인에 대해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네, 아무쪼록 잘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충격이겠어요. 아빠인 줄 알고 아이도 5살 될 때까지 이제 그랬는데 아빠가 아닌 거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